경기도 교육연구원 엄수정 부연구위원 등의 질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미국 교육부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였나요? 장애 학생 우선 등교 지침 혹은 가정 방문 등이 허용되는 등의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 아동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장애 아동들은 보다 많은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때문에 장애 아동들이 학습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학부모님들 또한 장애 아동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뭐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우리 장애 아이들에게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받아들여서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전환해서 특수학급에 직접 아동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허용하진 않았고요. 가정 방문인 경우는 영유아인 경우 특수학급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는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장소를 찾아서 뭐 병원이나 다른 클리닉 같은 곳을 찾아서 우리 영유아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박사과정 민세리님 등의 질문입니다. 미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및 경제보장법을 통해 교육안정기금에 할당된 132억 달러를 초중등학교 비상구호기금에 책정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중등학교 비상구호기금은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특히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책정된 구호 기금으로 선생님들이 우선 온라인 상에 있는 학습 자료들을 그런 학습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학습 자료들을 다운받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을 사는데 어떤 지원금으로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또 선생님의 개인별로 줌이라고 하는 화상 채팅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캔버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학습 자료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그 학습 자료를 확인하고 또 다운받고 또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어떤 학습 플랫폼을 각 학교마다 설치를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었지요. 또 구호기금으로 또 많이 활용되어진 것이 바로 심리 상담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장애 아동들, 물론 뭐 IP상에 우리 아동들이, 장애 아동들이 상담 심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까지 확대를 해서 상담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을 해줬고요. 또한 학습 격차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튜터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튜터들을 고용을 해서 1대1 수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지난 여름방학 동안 또 학기 중에서도 그 학교 이외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에서 그런 구호기금을 활용했습니다. 한국우진학교 김지수 교사 등의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수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애 학생에게 기존과는 다른 지원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온라인 수업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혹은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요구사항 등이 있었는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학교가 폐쇄되고 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가 되면서 우리 장애 아동들과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컸지요. 워낙 개인차가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수업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해당자들에게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떤 그 학습 서비스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지요. 우선 가장 먼저 이제 IP팀에서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IP팀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이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 지원들이 어떻게 꾸준히 더 특수교육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인 경우는 대부분 가정에서 특수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곳, 인근의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곳에서 아동이 1대1로 치료사와 아주 소규모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시간제 교사들을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서 보다 많은 어떤 교육 인력들을 확보해서 아동들에게 소규모로 학습 지원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또한 부모님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 지원들, 상담들 또한 이루어졌어야 됐기 때문에 부모님들과는 화상으로 혹은 또 전화로 계속돼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환경들 그리고 아동에게 지원되어져 있는 교육 상황들, 서비스에 관련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또 부모님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갔었습니다. 경기 동부초 이현주 교사 등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통합교육을 어떻게 운영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학급의 경우는 우선 통합된 장애 아동들은 통합학급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받기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는 IP팀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임시로 특수학급에 재배치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농인아동의 경우는 수어 통역사도 함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구화학교 김현숙 교사 등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화상회의 사용법을 익히고 양질의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연수를 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처럼 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가 되어졌을 때 교사들의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당장으로 온라인으로 대처되었을 때 혼란이 분명히 생겼지요. 2020년 봄부터 온라인 수업이 대처가 되었었는데 2020년 여름, 그러니까 보통 미국인 경우는 5월에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6월부터 6월, 7월, 8월까지 아주 다양한 그 연수의 기회들이 주어졌었지요. 각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각 주교육부 아니면 연방교육부에서 각 대학과 연계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련된 다양한 연수 기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캔버스라고 하는 어떤 학습 이제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받고 또 평가를 할 때 부정행위를 줄이면서 어떻게 시험을 보고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인 경우는 2020년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 부모님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들과 좀 더 자연스러운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되었지요. 물론 이제 특수교육 아동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그 대면 수업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온라인 수업과 맞물려서 미국에서 작년에 비상구호기금이 마련이 되어졌는데요. 그 비상구호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인 경우에 집에서 그 컴퓨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하고, 또 온라인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정에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을 해 주었습니다. 교사들은 양질의 원격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서 거의 100% 교사가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대 학생의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제도나 정부 기관이 있는지요? 수업 지원을 위해 어떤 자료들이 개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사님들은 이제 학습 자료들을 직접 많이 만드시고 다양하게 이제 교구 제작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인 경우는 대부분 교사들이 소위 말하는 학습지 같은 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뭔가 학습 교구를 제작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 관련돼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그런 어떤 학습 온라인에 가입할 수 있게끔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교사들이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다운받고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